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윤재나입니다. 오늘 날짜가요 2022년 3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바로 3월 9일 수요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개표가 너무나 치열한 어떤 순위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서야 결과가 나왔었던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지네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다른 나라에서도 좀 관심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저널에 관련 기사를 조금씩 보게 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잡지죠. 뉴욕 리뷰 북스라는 그 잡지에서 어제자 기사가 하나 올라와서 국내 대선과 관련된 그 몇 토막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내가 잘 알고 있는 소재에 관한 영어 글을 읽으면 굉장히 영어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지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정치 얘기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워요. 그죠? 제 채널에서도 최대한 정치 얘기는, 직접적인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지만 사실 정치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당을 지지하느냐의 문제만은 또 아니잖아요. 그죠? 녹아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정치라는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좀 눈치 꽤나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의 대략적인 정치적인 성향 같은 거는 아마 대략 짐작하시지 않았을까. 하지만 제가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대놓고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대충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의 사람일 거다 정도로만 좀 이제 넘기는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까지 제 손으로 이제 투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승률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참고로 그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한참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지금은 좀 나이가 들었지만 정치에 조금 관심이 좀 많았을 때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날 아침을 잊을 수가 없어요. 햇빛이 다 이렇게 내리쬐는데 세상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지켜봤던 기억이 납니다. 나랑 같은 공간,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그분을 더 지지하는구나. 나랑 좀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걸 느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이 글을 쓰신 분은 이름을 잠깐만 보면 이태미 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분이 한국계인 것 같아요. 근데 엄연히 미국 분입니다. 뉴욕타임즈라든지 트위터에서 간간히 이분이 올리는 어떤 그 기사라든지 오피니언이라든지 트윗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분 제가 알고 있는 그 바로는 소설가로 알고 있지만 제가 이분의 본격적인 작품은 읽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다만 이제 기사라든지 칼럼이라든지 트윗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거로만 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계 미국인이다 보니까 한국에 대한 어떤 사정을 다른 미국인들보다 좀 많이 알고 있고, 그죠? 한국에도 자주 오시고, 그리고 약간 창구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작가로 저희가 조금 이제 생각이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글만 놓고 봤을 때는 이분이 조금 한국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속속들이 면면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이번 선거에서의 관건, 뭐 큰 얘기는 좀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윤석열, 뭐 이재명 둘 다 싫은데 차악을 뽑는 어떤 선거였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여성 문제와 관련된 이대남과 관련된 얘기는 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게 되게 도드라진 얘기긴 하지만 다른 어떤 굵직굵직한 것도 되게 많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좀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큰 덩어리 몇 개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 Exit Polls in Seoul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Exit Polls라는 게 사실은 이제 출구 조사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미 선거는 끝났고 그 선거 결과로부터 이제 나오면서 약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라는 어떤 그런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바로 어제 기사예요. 그죠? 굉장히 따끈따끈한 기사고, 자, 그 표지를 딱 봤더니, 어이구야, 사진이 윤석열 아저씨가 딱 있네요. 저와 같은 성을 가지고 있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대목이 되게 재밌었어요. 뭐가 재밌었냐면,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일부 진영이나 일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윤석열이란 캐릭터를 트럼프랑 되게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글에 좀 딱 첫머리가 이거예요. 만약 지금 굉장히 표 차이가 안 났잖아요, 여러분. 만약 이재명이 당선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뭐에다 비유했을까 싶은 거예요. 이재명이 되지 않았다 했을 때, 뭐 이재명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윤석열을 트럼프에 비유한다면 이재명이라는 인물은 어떤 분하고 비유할 수 있을까? 제 느낌이지만 이 글을 쓰신 분께서는 좀 윤석열에 대해서 굉장히 비호감이라는 게 단적으로 약간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글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좀 여성주의적인 관점에 굉장히 있는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 관점으로 이번에 선거를 바라보셨다라는 게 또 느껴지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t is tempting. 자, 뭐뭐 하는 것은 되게 유혹적이다. 그러니까 뭐뭐 하기 되게 쉽다라는 거죠. 그죠? 윤석열을 갖다가 비교해보는 거야. Compare A to B. 그죠? 그다음 윤석열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나 봤더니만, 그죠? 사우스 코리아에 선출된 어떤 대통령 당선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커리어라는 단어를 어떤 직항 앞에다 붙이면은 평생에 걸쳐서 그것만 해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평생 검사 출신이었었던 대통령 당선인 지난주, 그죠? 윤석열을 그죠?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랑 비교하는 게 참 템팅이다. 뭐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통점을 들고 있는데 과연 이게 정말 공통적인 것이 저는 되게 이렇게 볼 수도 있나 싶은 거죠. There is a lack of political experience. 그죠? 정치적인 경험이 없었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flip-flop from one party to another. 사실 윤석열만 하더라도 민주당에서 총장에 임명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당을 옮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원래 공화당을 지지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한 당에서 또 다른 당으로의 플립플롭.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윤석열 같은 경우는 장모, 그 다음에 아내의 어떤 그 재산 축적 과정에 어떤 문제가 좀 많이 제기가 됐었잖아요. His questionable acquisition of familiar wealth. 가족의 부에 대한 좀 의심을 받을 만한 어떤 획득, 그죠? 그 다음 이 대목이 되게 좀 그랬어요. He's misogyny. 사실 이 미소지니 같은 경우는 윤석열보다는 오히려 이준석의 어떤 그 이미지 때문에 더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윤석열의 선거 기간 중에 여성주의와 관련된 말들을 정말 고지고대로 그거 바라봐야만 하는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른 말들은 고지고대로 안 보면서 여성주의에 대한 말만 고지고대로 봐야 되나? 저는 싶은 거예요. 어쨌거나 여성 혐오, 여혐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재명은? 아니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 옛날 그 부산시장이었던 오고돈이라든지 박원순이라든지 아니면은 여타 다른 사건도 되게 안희정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굉장히 여성 친화적인 당인가? 저는 약간 동의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죠? He's misogyny. 어쨌거나 이 여성 혐오라는 단어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저는 좀 동의하는 바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테이스트가 없는 거죠.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appeals to rich. 부자들에 대한 호소. 그죠? 근데 정작 가만히 또 들여다보고 보면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과 같은 보수당을 갖다가
좀 가난한 분들이 많이 지지를 한단 말이죠. 근데 소위 말해서 뭐 이대남 이대남 그러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지만 20대 중에서 약간 노동자 계층이고 약간 조금은 임금을 좀 적게 받고 있는 층에서 정말 국민의힘을 지지하나? 그 아마 계층 계급에 따라서 그것도 또 따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 점은 약간은 좀 맞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 대목이 되게 재밌었어요. 심지어 그의 헤어스타일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그죠? 저는 엉덩이 탐정 너무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헤어스타일도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각자 약간 개성이 있는 헤어스타일이 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는 뭐 유사하다라 비유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좀 비호감이다라는 게 굉장히 느껴지는 어떤 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이런 대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 거고요. 저는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이제 미국인의 입장에서 이번 정말 알고 싶은 건 뭐다? 과연 전통적인 그 한국과 미국의 동맹, 그 다음에 일본, 이 삼각동맹,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한국이 가운데에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어떤 외교를 펼칠 것이냐, 그죠? 그다음에 경제 얘기, 이제 이런 어떤 큰 문제들이 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이재명이 되었든 윤석열이 되었든 그런 게 두 사람의 어떤 정확한 정책적인 어떤 이야기가 논의가 활발하지 않아서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글 안에서 문재인 정권은 어땠는지 평가가 좀 나와준다든지 이재명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인지 이재명이 되었더라면 아니 차라리 그냥 까놓고 얘기해서 난 이러이러한 정책을 펼치는 대통령이 한국에서 나왔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그런 얘기가 없었어. 그러면서 뭐 여성주의 얘기 그 다음에 어떤 그 부정부패 얘기 다른 얘기로 막 가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좀 개인적으로 약간 이 글이 조금은 좀 피상적이고 인상적인 글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통적으로 뉴욕의 지식인들은 약간 민주당 편이잖아요. 그죠? 트럼프를 싫어하고. 근데 이런 것도 약간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리버럴적인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정치 지형도에서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을 약간 좀 더 애정어리게 바라보는 게 느껴집니다. 이 글 쓰신 분이. 그러면서 이제 후반부에 맨 마지막 후반부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대목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어쨌거나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낙선을 하고 바이든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바이든이 됐다. 바이든의 어떤 장점 때문에 된 것인가? 그죠? 약간 훈수를 약간 둡니다. 보세요. During the Trump years, 트럼프 그 재임 기간 중에 많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아주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To stand apart from the global authoritarian tide. 그죠? 미국이나 브라질, 브라질 장난 아닙니다. 호주나 그 다음에 서유럽이나 권위주의적인 어떤 물결이 되게 셌단 말이에요. 그죠? 개인주의거나 민주주의보다는 그런 어떤 도도한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야 우리 한국만은 좀 떨어져 있네.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대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냥 TV에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대통령 선거 유세 중에 미국 1월 6일 날 거의 트럼프가 자기 지지자들에게 그 국회의사당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그냥 폭동을 일으켜라. 그죠? 저놈들은 우리의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놈들이 아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그죠?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졌나 몰라? 어쨌거나 이분에 따르면, 그죠?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주 주의 깊게 지켜봤다. 그 1월 6일 인서렉션이라고 얘기했네요. 누군가는 뭐 반란, 라이어트라고도 얘기하고 쿠데타라고도 얘기하던데 워싱턴 DC에서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안 되는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코비드 19 때문에 죽어가게끔 거의 뭐 방역이 거의 방치 상태에 이르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면서요. K방역은 어디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뭐랄까 조사도 많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확진자 수가 많이 발견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죠? Now 이제 they are wondering what happened at home. 이 they라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계속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깥을 보다가 in exit polls, 아까 출구조사에서 4명 중에 1명꼴로 2017년에는 문재인을 갖다가 지지하는 표를 던졌었던 4명의 사람들 중 1명꼴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이번에는 윤석열이다. 근데 이게 마치 되게 뭐랑 유사하다는 거예요. A phenomenon not alike. 다르지 않은 그 몇백만 명의 오바마 투표자들. 나중에 트럼프를 지지했었던. 그러니까 처음에는 오바마를 뽑았었던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트럼프를 지지했다라는 거죠. 왜 지지를 했겠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거꾸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애정이 많았던 사람들이 왜 돌아섰을까? 이 글에서는 조국 얘기 없어요. 뭐 내로남불 얘기도 없고요. 민주당 내에서 정말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을 뽑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 민주당의 역사에 대한 얘기도 거의 없어요. 짧은 글이다 보니까, 인상 비평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겠죠. 이 글에서. 2016년 이래로, 그죠? 이제 논평가들이 도대체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왜 지지했지? 그죠? 이런 미국인들의 어떤 convert의 명사형 아니야. 설명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거죠. 어떤 물질적인 어떤 관점에서. 바로 뭐라는 거예요. 야, 민주당, 너희들은 맨날 진보, 그런 얘기만 하면서, 국민통합 얘기하면서, 키친 테이블 이코노믹스. 부엌 테이블이니까 식탁이죠. 식탁 경제, 가게 경제, 그죠? 먹고 사니즘. 이런 것을 해결하는 걸 너네들은 너무 소홀히 했어. 반면에, 되게 약간 야당이었던 공화당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겠죠. 얘네들이 아주 그냥 진심으로 열과성을 다해서 부자들의 입맛에 맞는 어떤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서 세금 감면해 줄게. 기업 활동 열심히 보조금 지원해 줄게. 그리고 이제 열심히 부자 편이란 말이야, 공화당은. 근데 이상하게 가난한 어떤 노동자 계층들이 자기를 지지한단 말이야? 걔네한테는 약간 이상하네. 얘네들 왜 날 지지해주지? 하면서 이제 얘네들에게도 이제 시니컬, 냉소적으로. 그러니까 진심으로는 얘네들에겐 진심으로 다가가고 얘네들한테는 시니컬리하게 맞춰줬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엇을 가지고서? 문화 전쟁을 가지고서. 니네가 지금 직장을 잃어버리고 돈을 많이 못 버는 거는 여자들 때문이야. 아니면 이민자들 때문이야.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죠?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갈라치게 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간간히 이제 성공 모델을 만드는 거죠. 자기 혼자의 힘으로써 성공한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조명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 bootstrap rhetoric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수사. 그죠? 할 수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공화당이 대중들에게 어필을 했는데 미국 민주당이 그렇게 못했잖아요. 한국의 민주당도 그죠? 이제는 야당이 됐으니까 이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비슷한 이런 설명이 대한민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너네가 좀 뭔가 놓치고 있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나 길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어요. 야,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은 부자들 아니냐, 그죠? 그리고 약간 남성주의에 호소하고 있지 않느냐, 그죠? 너네 지금 인수위원회들 면면을 자세히 보니 여자는 하나도 없더라, 별로 없더라. 너네한테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어. 하면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약간은 조금 제가 약간 너무 이 태미킴의 글을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봤는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분의 글을 비판하려고 작정을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제가 가만히 최근에 우리나라 그 정치를 지켜보면서 느꼈던 거랑 사뭇 너무 관점이 많이 달라가지고 좀 놀래서 아 이렇게 다를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거꾸로 또 저의 시선이 무조건 또 옳은 것만은 또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쨌거나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더 응원하는 또 좀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어떤 얘기가 좀 더 있기를 더 기대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아, 학생들하고 일단 열심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훌륭한 분들이 냉소와 자조에서 벗어나서 열심히 살아주신다면 그분들 뒷공무 쫓아가면서 살면 저도 조금은 우리나라가 잘 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최근 우리에게 굉장히 관심거리였었던 대선과 관련된 영어 글 조금 읽어봤습니다. 어때? 재미없으셨나요? 좀 무거웠죠, 주제가? 좋아요. 저도 한번 겸사겸사 아티클 하나 읽어봤고 영상 하나 만들었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간간히 이런 글도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